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뭐 할 거냐면 속도가 속도 먼저 할 거거든. 속도가 속도. 우리 프린트 펴볼까? 오늘 나눠준 거. 이거 못 받은 사람? 속도가 속도 할 거거든. 자, 하기 전에 간단히 정리 좀 하고 갈게. 이게 뭐니? dy dx. 이게 뭐야? y를 뭘로 미분했다? x로 미분했다 이런 말이지. y를 x로 미분했다 이런 말이지. 자, y를 x로 미분해서 얻은 값 있잖아. 이건 뭘 의미하니? 이 값은 뭘 의미해? 이렇게 생각이 되나? y의 x에 대한 순간 변화율. 이해돼? y를 x로 미분해서 얻은 값은 사실 y의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지. 그치? 자, 요걸 이용해서 내가 속도가 속도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속도. 자,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이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해볼게. 다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해볼게. 자, 근데 내가 속도를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자, 이 5m/s라는 속도 봐봐. 요 값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실 이런 거지. 이 물체는 1초당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 얼만큼 생긴다? 5m 생긴다. 요런 빠르기라는 거지. 다시 5m/s라는 속도를 잘 생각해봐. 얘는 단위 시간당 1초당 5m 가는 빠르기인 거지. 1초당 위치 변화량이 5m 생기는 빠르기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속도라는 건 사실 이런 거 아니야?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이해돼? 맞지? 아, 그러면 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니까 위치 함수를 시간 t로 미분하면 되겠네. 그치? 이게 속도다. 위치 함수를 시간 t로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온다. 다시 이 5m/s라는 속도를 곰곰이 잘 생각해봐. 이 물체의 빠르기가 어떻다는 거야?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 얼마 생긴다? 5m 생긴다. 즉, 이 속도라는 것은 사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인 거네. 즉, 위치를 시간 t로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온다는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주면,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와. 그 말 이해되니? 이해돼? 3m/s 제곱. 이런 가속도 볼까? 이런 가속도. 자, 얘는 물체의 속도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변한다는 거야? 1초당 속도 변화량이 얼마큼 생겨? 3m/s 생긴다 이 말이지. 1초당 속도가 3m씩 빨라진다. 이해돼? 그럼 가속도라는 건 사실 또 이런 거네.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아, 그러면 속도 함수를 시간 t로 미분해주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 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시간 t로 미분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그냥 vt라고 쓸게. 속도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가속도 함수가 나온다. 이거 이해하면 돼. 외우지 말고. 오케이? 속도, 가속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속도라는 건 사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고, 가속도라는 건 사실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지. 그래서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당연히 가속도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연못에다가 돌을 던져.
그럼 뭐가 생겨? 자, 이 파원이 생기지. 그지? 자, 이 파원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 자, 문제에서 이 파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이 파원의 넓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구하라는 거지. 아, 그러면 저 파원의 넓이를 시간 t로 뭐 하라는 소리야? 아, 미분하라는 소리야. 이게 바로 그 파원에 대한 변화율이다. 파원의 넓이에 대한 변화율. 이해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또 여기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어제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데 가로등? 가로등? 자, 가로등이 있어. 여기 사람이 서 있어. 자, 가로등이 빛을 비추면 사람 뒤로 그림자가 생기지. 그림자. 자, 문제에서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뭘 구하라는 거야? 이 그림자 길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구하라는 거지. 그럼 그림자 길을 L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 L을 시간 t로 뭐 하라는 소리야? 미분하라는 소리네. 이해했어? 요거다.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정리.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얻어지는 값을 곰곰이 잘 생각해봐. 뭐가 나오냐면 y의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나오지. 그렇지? 이걸 응용을 하는 거야. 속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즉 위치 함수를 시간 t로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온다. 그리고 가속도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근데 속도를 시간 t로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건 당연한 사실 당연한 거다. 배울 게 아니다. 속도 가속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히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오고 가속도를 미분해주면 속도를 미분해주면 당연히 가속도가 나온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오케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면 문제는 엄청 쉽다. 여기 사실 약간 미적분 원에서 좀 힐링하는 것 같아요. 한번 힐링해볼까? 힐링이 돼야 될 텐데. 자, 먼저 10번. 자, 10번 봐봐. 천천히 풀어볼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대. 자, T는 3에서의 P의 속도가 10일 때 T는 3에서의 P의 가속도 구하래. 자, 속도 구해볼까? 위치를 뭐 하면 된다고? 시간 T로 미분하면 된다. 속도는 뭐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위치를 시간 T로 미분해주면 자, 3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이지. 이게 시각 T에서의 저 점 P의 속도다. 오케이? 자, 근데 3초에서의 속도가 얼마라고 했어? 10. 여기다 3 대입해주면 10 나온다는 거네. 3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 10이지. K가 3 나온다. K가 3. 자,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함수 구해볼까? 가속도가 뭐라고?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속도를 시간 t로 미분하면 됩니다. 6t 빼기 2k인데 k가 3이니까 6t 빼기 6이지. 자, 그러면 3초에서의 가속도 얼마? 3초에서의 가속도 12. 답이 2번입니다. 너무 가와이해야지. 귀엽잖아.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 자, 이 12번 뭘까? 로켓. 아, 12번. 자, 높이가 60m의 건물 옥상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린 장난감 로켓의 기초 후의 높이가 이렇대. 아니, 무슨 말이야 이거? 높이니까 얘가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자, 위치 함수가 60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 최고 높이를 구하래.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이랑 그 최고 높이를 구하래. 자, 지면이 아니라 건물이구나.
자, 건물 옥상에서 쏘아 올린 로켓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를 생각해봐.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를 생각해봐. 자, 이때 로켓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될까? 만약에 이 최고 높이에서 로켓의 속도가 양수라면 무슨 말이야? 더 올라간다는 거지. 최고 높이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지. 최고 높이에서는 뭐 이제 뭐 해질 일만 남아야 돼? 떨어질 일만 남아야 되지. 속도가 몇이 돼야 된다? 0. 이해된다? 따라서 최고 높이에서의 속도가 얼마라고? 0. 뭐 속도가 0이 되는 시각 t를 구해주면 그때가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지. 오케이? 자, 속도 함수 구해본다. 미분해주면 되지. 그러면 20 빼기 10t. 이거 보여? 120. 속도가 10씩 감소하지. 중력 가속. 오케이? 자, 속도가 0이 되는 시간 언제? 몇 초? 2초. 2초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자, 그럼 그때의 높이는 2초에서의 높이 구해주면 되니까 t 자리에 2 대입해버리면 되지. 높이가 얼마 나오지? 60 더하기 40 빼기 20 답이 80 나오네. 최고 높이는 80m다. 오케이? 최고 높이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거 이해되지? 그치? 자, 속도가 계속 플러스다가 플러스 2다가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딱 0이 된다. 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떨어질 일만 남아야 되니까. 맞지? 최고 높이에서 속도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별표 적을까? 이 그래프 문제 시험에 잘 나오거든. 14번. 일단 이 그래프 문제가 등장했을 때 주의할 거는 이게 일단 속도 함수 그래프인지 위치 함수 그래프인지 그거를 일단 잘 봐야 돼.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 함수 그래프지. 그지? 얘는 속도 함수 그래프다. 자, 일단 이 봐봐. 처음에 0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지. 자, 이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말일까? 그냥 무슨 말이야 이거?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자, 속도가 뭐라고?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속도가 음수라는 말은 이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음수라는 거지. 그 말은 이 위치 변화량이 음수라는 소리. 즉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 음수라는 소리야. 아, 즉 처음 위치가 나중 위치보다 크다는 말이지. 무슨 진? 후진하는 거야. 후진. 뒤로 가는 거야. 그치? 뒤로 가야 처음 위치가 나중 위치보다 크지.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음수면 후진한다. 아, 그렇다면 응용을 해보면 속도의 부호가 양수라면 위치 변화량이 양수지.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 큰 거지. 얘는 무슨 진한다? 전진한다. 전진. 후진. 속도의 부호가 뭘 결정한다?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0초부터 3초까지는 쭉 후진하다가 3초에서 운동 방향을 틀어서 전진. 다시 5초에서 운동 방향을 틀어서 후진. 오케이? 그러면 기억 보기 3초일 때의 위치는 원점이다. 자, 봐봐. 이 물체가 원점을 출발했지. 문제 써있어. 맨 위에. 3초 동안 꽤 많이 후진했지. 근데 위치가 그대로 0일까? 원점일까? 아니, 말이 안 되지. 이건 틀렸다. 3초부터 5초 사이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계속 전진한다. 안 바뀌어. 지금 6초 동안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맞지? 3초에서 1번, 5초에서 1번. 이런 거지. 운동. 이 P의 운동을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원점을 출발해 0초부터 3초까지는 계속 뭐해? 후진해. 3초까지. 근데 다시 3초부터 운동 방향을 틀어서 전진하는 거야. 몇 초까지? 5초까지. 근데 다시 5초에서 또 운동 방향을 틀어서 후진하는 거지. 그지? 알겠지? 그 다음, 자, 밑에 문제 보면
얘도 속도 함수네. 이걸 보자. 17번. 자, 17번은 속도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자, 얘는 위치 함수다. 위치. 시각 t에서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다. 자, 이거 봐봐. 몇 초에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에 있을까? 몇 초에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에 있을까? 이거 아니야 이거? A초다. 그치? 알겠어? 이게 위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크지. 자, 그리고 B초에서 어디로 가? 원점으로 가지. D초에서도 원점으로 가지.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봐봐. 요 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그럼 속도가 음수 아니야?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 함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속도가 음수지. 속도가 음수면 후진하는 거지. 후진하는 거. 계속 후진하다가 이때 속도가 몇이 돼? 0. 이때 정지. 자, 이때 다시 뭐 하는 거야? 전진하는 거야. 증가함수, 도함수가 양수, 속도가 양수, 전진. 몇 초까지 전진해? C초까지. C에서 다시 정지. 그 다음에 다시 뭐 한다? 또 후진한다. 감소함수, 도함수, 음수, 속도가 음수, 후진.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기억 0초부터 B초까지 속도는 A일 때 최소다. 속도는 A일 때 최소가 맞지? 그치? 속도가 0일 때 가장 작을 거 아니야, 그치? A일 때 최소 맞고, 니은 D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D에서 운동 방향 안 바꾸지. 계속 뭐해? 계속 후진하잖아. 운동 방향은 언제 바꿔? C에서 한 번, A에서 한 번 바꾸지. A에서 속도가 0이다. 맞지? A에서 속도가 0이다. 0초부터 D초까지 T가 C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지. A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A일 때 거리가 얼마야? 위치가 빼기 3이잖아. A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요런 문제들. 자, 20번 보시게. 이거 지금 해놔야 돼. 이거 기말고사 법인데 잘 못하더라고.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근데 내가 아까 든 예시다. 그림자. 자, 이거 문제 잘 봐봐. 이 문제 읽어보면, 자, 키가 160, 높이가 4.8m인,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매초 3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자, 이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봐. 그림자가 이렇게 있지. 여기에 그림자지. 여기에 그림자. 그지?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거는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거지. 그림자 앞끝의 위치에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네? 즉 그림자 앞끝의 위치를 구해서 시간 t로 뭐하라고? 미분하라는 말이야. 이거 이해되는가? 이런 말이지. 일단은 봐봐. 내가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자, 요 길이를 L이라고 가정해 볼게. 이 사람의 속도가 어떻다고? 속도가 얼마야 지금? 3m/s지. 아, 그러면 이 사람의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얼마? 3인 거지. 아, 그러면 dl dt가 3이네.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매초 3m의 속도로 걸어간대. 그럼 이 사람의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얼마다? 3이다. 그럼 이 사람의 위치를 시간 t로 미분한 것이 3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요 직각삼각형이랑 이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지.
닮음이 몇 대면? 1대 3. 아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 몇 대면? 1대 3. 얘네 1대 2지. 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 2분의 L이겠네. 그림자 길이는. 자 그럼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어때? 2분의 L 더하기 L이니까 2분의 3L이지.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2분의 L 더하기 L이니까 2분의 3L.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자 앞끝의 위치를 시간 t로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네. 2분의 3 곱하기 dl dt. dl dt가 얼마라고? 3. 답이 2분의 9다. 이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해되지?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 이렇게 푸는 거지. 시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몇 초 3씩 움직인다네. 그러면 t초 후에는 얼만큼 움직였겠어? 3t만큼 움직였겠지. 자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 비가 1대 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3t가 되겠지. 그러면 자 요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어떻게 돼? 3t 더하기 2분의 3t니까 2분의 9t지. 2분의 10 얼마? 2분의 9. 속도가 얼마? 2분의 9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나는 이걸 좀 더 좋아한다. 왜? 있어 보이잖아. 잘 듣고 있는 건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숨 괜찮아? 방금 좀 무서웠어? 눈동자 무빙이?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풀고 오시겠다. 쉬는 시간 많이 줄게. 22번. 22번. 자,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치했다.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동으로 크기가 변한다는 거지. 그치?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측정기의 방 모서리 길이가 매시간 4mm씩 증가해서 오후 1시에 8mm가 됐대. 봐봐. 12시부터 1시까지 모서리가 얼마 증가한 거야? 3mm 증가한 거지, 그치? 증가해서 8mm가 됐으면 처음 모서리 길이는 얼마겠어? 3mm였겠지, 그치? 이해돼? 3mm 증가해서 8mm가 된 거니까. 자, 측정기의 부피 변화율이 4,800이 되는 순간 몇 시인지 구하래. 자, 부피 변화율 구하라고 했지. 뭘 구하는 거야? 부피를 시간 t로 미분한 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을 구하라고? 4,800. 자,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L이라고 가정할게. L이라고. 이렇게. 자, 그럼 부피는 L 세제곱이지. 자, 근데 이 모서리 길이는 몇 초 얼마씩 변해? 3mm씩 변하지. 그럼 dl dt가 얼마? 4네. 길이의 변화율이 4니까. 자, 요 부피의 변화를 구해보면, 자, 부피를 시간 t로 미분해주면 되겠지. 그럼 L 세제곱을 시간 t로 미분해주면 되겠지. 합성함수 미분 3L 제곱 곱하기 dl dt. 먼저 L로 한번 미분, L로 한번 미분, 그리고 L을 미분한 값을 곱해주면 되지. 자, 지금 요 값이 얼마야? 4지. 12 곱하기 L제곱 나왔지. 이게 부피 변화율이야. 요 값이 얼마가 된다고? 4,800. 그럼 L제곱이 얼마가 돼? 400. 모서리 길이가 얼마가 돼? 20. 모서리 길이가 20이 되는 게 몇 시인지 구해주면 되지. 그럼 몇 시간 증가한 거야? 몇 시간?
4시간 증가한 건가? 처음에 3일이었으니까 12시부터 4시간이 지났을 때겠네. 이해돼? 아니야 뭐 이렇게 풀어도 된다. 아까 그 두 번째 방법 시간 t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모서리 길이는 이렇게 표현되지. 4 플러스 4t 이렇게. 처음 모서리 길이가 4 근데 매시간 3mm씩 증가하니까 그치? 4 플러스 4t 자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4 플러스 4t의 세제곱 부피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피를 시간 t로 미분해주면 되지. 얘를 자 시간 t로 미분해주면 한 번에 미분이 안 되니까 합성함수 미분 써야지. 먼저 4 플러스 4t로 미분을 해. 3 곱하기 4 플러스 4t의 제곱 자 그리고 뒤에다 뭘 곱해? 4 플러스 4t를 시간 t로 미분하는 값을 곱해야지. 그러면 그 부피 변화율이 12 곱하기 4 플러스 4t의 제곱이 되고 그 값이 얼마라고? 4,800 12로 나눠주면 4 플러스 4t의 제곱이 400 4 플러스 4t가 얼마 나와? 20 t가 얼마? 4 4시간 후 오케이? 이게 편하면 이걸로 가도 돼. 쉬었다 하겠다.